교과서 76페이지. 지난번에 설명할 거는 다 했는데 잠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원자의 전자배치가 파울리 베타 원리, 싸움 원리, 훈트 규칙에 딱 맞아서 전자배치가 되어야 돼.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전자배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부른다. 그럼 바닥 상태라고 부르는 거 말고 이 전자배치에 어긋났을 때는 그럼 존재가 안 되냐가 아니라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일단 무조건 만족해야 돼.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어긋나면 불가능한 배치예요. 그러나 그걸 만족하고 나머지 두 개, 싸움 원리라든지 훈트 규칙이 조금 어긋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무슨 상태라고 불러? 들뜬 상태라고 부른다. 존재가 가능하다. 요거를 기억해 두면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될 때, 이온이 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될 때, 너희 지난번에 선생님이 4주기에 디오비탈 전자 들어가는 거 얘기하면서 구리 얘기했었어. 구리 얘기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 구리가 이온이 될 때 4s 오비탈의 전자가 원래 하나 들어있는 걸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하나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4s에 2개 다음에 3D에 들어가는 거니까 2개를 내놓기도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양이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양이온이 될 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책에는 약간 그렇게 써있지 않아. 이렇게 써있어요.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때 어떻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의 전자를 잃는다 라고 써있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디오비탈을 책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디오비탈을 다루지 않고 20번 정도까지 딱 SP 요런 거까지만 다루면 전자를 떼어낼 때 가장 오비탈이 높은 에너지에서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뒤까지 모든 주기율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떨어지면서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게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육과정에서 디오비탈 채우는 걸 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걸 기억해 두고 음이온은 그냥 빈자리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음이온은 전자가 들어올 때 거기 에너지 준위, 오비탈들 에너지 준위 중에 지금 비어있는 오비탈 다 채워지지 않은 오비탈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은 데부터 채우게 돼요. 왜냐하면 껍질도 무한대가 있고 오비탈도 무한대가 있잖아. 엄청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데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디가 높아? 무한대가 높은 거잖아. 무한대에 채우진 않기 때문에 채워지고 빈자리 있는 오비탈 중에 가장 에너지 낮은 오비탈부터 먼저 채워 나가게 돼. 그냥 빈자리를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온이 될 때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형태, 오비탈의 전자가 배치되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생각날피기 잠깐 볼까?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였지?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2개가 반드시 어때야 돼?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되잖아. 달라야 했어.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하나의 원자 내에 있는 두 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을 수 없어. 4개의 양자수, 무슨 양자수가 있어?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있었잖아.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헬륨 있어. 헬륨의 전자 배치를 해봅시다. 헬륨은 오비탈이 몇 개밖에 없지? 얘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 애잖아. 얘 주양자수는 1이에요. 그럼 부양자수는 0부터 n-1까지인데 부양자수가 몇이야? 0이잖아. L값이 0이면 무슨 오비탈이었지? S 오비탈이었지? 그래서 무슨 오비탈? 1s 오비탈 이렇게 하나 있는 애야. 그리고 얘는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인데 0이니까 부호 붙이나 마나 똑같아. 0이네. 자, 그러면 이 1s 오비탈을 결정하는 양자수 3개가 모두 똑같아. 그런데 내가 거기다 전자를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전자는 스핀 양자수가 어떤 애들이 들어가야 돼? 플러스 2분의 1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스핀 방향 반대인 애가 2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 어느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오비탈을 나타내는 양자수 3개는 다 똑같지만 결국은 전자가 가지게 되는 스핀 양자수의 차이가 생기지. 그래서 최소 하나 정도의 양자수는 다르게 된다는 거야. 4개가 다 똑같은 애가 한 칸에 2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배치되는 오비탈들의 전자를 배치하게 되면 한 원자 안에 있는 두 전자는 언제나 양자수가 4개 중에 최소 하나라도 다르게 돼. 다 똑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다. 그거를 파울리, 베타울리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2개는 반드시 스핀 방향이 달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맨날 화살표로 그릴 건데 화살표는 어떻게 표시해? 위쪽 화살표 하나 그리면 아래쪽 화살표 하나 그린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지? 자,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린 이온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이온의 전자 배치를 하려면 얘네가 몇 번인지 일단 알아야 되겠지? 나트륨은 몇 번이야? 11번이야. 자, 나트륨 11번 전자 배치 해봅시다. 11개의 전자를 채울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어디부터 들어가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 6개 들어갈 수 있어. 자, 2p 오비탈의 전자가 6개 들어가고 그리고 나면 10개 채운 거잖아. 근데 11하니까 하나 더 채워야 돼서 3s 하나 이렇게 채웠는데 그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버렸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됐을 때의 전자 배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를 버리게 돼요.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로 끝나게 되는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산화이온. 자, 산화이온은 지금 O2-잖아. O가 뭐야? O. 산소잖아. 자, 산소. 보통 음이온이 되는 경우에는 이름 붙일 때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이온만 붙이지 않아요. 나트륨의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해서 양이온 이름을 붙이잖아. 그런데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화를 붙여, 화. 그래서 산소인데 소를 버리고 산화이온 이렇게 불러요. F- 같은 애들은 뭐라고 부르겠어? F는 뭐야? 플로린이잖아. 플로린이 이온이 되면 플로린, 화이온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황인데 황이 E- 음이온이 되면 황화이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름에 음이온의 경우에는 무슨 화이온으로 변형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고 어찌됐든 산소 몇 번이야? 8번이야. 자, 8번 전자 배치해 봅시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 4개. 이렇게 하면 딱 8개 되지. 자, p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상자 몇 개로 표현돼? p오비탈은 방향이 3개예요. 상자 3개. 자, 여기 전자 4개 집어넣어봐. 어떻게 넣어? 무슨 규칙에 따라? 훈트 규칙에 따라 어떻게? 홀전자가 많아지게 배치한 다음에 쌍을 이루게 이렇게 한다고 했었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애야. 그럼 얘는 여기 2칸이 지금 비어있잖아. 그래서 E-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2개의 전자가 비어있는 2칸에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O E-가 되면 1s에 2개, 2s에 2개 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2p에 몇 개가 돼요? 6개가 돼요. 이렇게 전자를 세우게 된다. 자, 이온이 되면 그래서 결국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8개 들어가는 형태까지 채워지는 게 보통이야. 왜? 너희가 작년에 배웠잖아. 전자 배치할 때 뭐 하고 싶어 해? 누구 전자 배치 따라가고 싶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따라가고 싶어요. 비활성 기체 18쪽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8개 들어있어. 8개 넣고 싶어. 그런데 나트륨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하나가 있었지? 그럼 8개 만들려면 7개를 가지고 오는 건 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7개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해? 하나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돼서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껍질이 6개 있었어. 그러면 6개를 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편해? 2개를 가져오는 게 편하니까 그 2개를 가져와서 빈자리 채우고 E- 음이온으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는 그 해당 이온들하고 근처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전자 배치, 이 2개, 나트륨 이온과 산화이온의 전자 배치는 누구와 같아진다?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해지지? 네온 몇 번이야? 10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와 음이온이 될 때 껍질의 숫자. 자, 껍질 아직 안 버렸어. 보호형 원자 모형에 오류는 있지만 껍질 버리지 않았어요. 껍질의 수는 어떻게 될까? 자, 나트륨이 원래 나트륨이었을 때는 3s의 전자가 있으니까 몇 번째 껍질까지 있었어? 3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졌었는데 양이온 되면서 3s의 전자가 떨어졌지? 그럼 3번째 껍질이 의미가 없어졌지? 그럼 몇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지는 거야? 2번째 껍질까지 채워지고 끝나버렸단 말이야. 다시 말해 양이온이 될 땐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해요. 그런데 음이온이 되는 건 어때? 음이온이 되는 건 그냥 빈자리만 채우는 거잖아. 전자 껍질 수의 변화가 없다. 여기 기억. 받읍시다. 그래서 원자가 이온이 될 때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이래서 이온이 되는 거야. 이게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이 되려는 이유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가면서 안정된 전자배치를 하기 위해서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 채우기 위해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그리고 1족은 1가양이온, 2족은 2가양이온 뭐 이렇고 16족은 2-음이온, 17족은 -1가 음이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두 가지 이제 나와 있어. 리튬이랑 플로린 나와 있네. 리튬은 결국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리면서 양이온이 되지. 어떻게 쓸 수 있어? 원래 1S에 2개, 2S에 하나였는데 요 2S에 있는 거 하나 버리고 얘가 양이온이 되면 1S 2개로 그냥 끝나.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져요? 전자 2개 있는 누구?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간다. 기억해두면 되겠지. 자, 플로린 17쪽. 여기 하나 비어 있었지? 요 빈자리를 채우면서 음이온이 된다. 그럼 얘는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로 딱 채워져요. 그럼 얘는 누구와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른쪽에 비활성 기체의 설명 있네요. 비활성 기체의 주기율표 몇 쪽? 18쪽에서 속해. 이 활성이라는 단어가 반응성이란 뜻이야. 그럼 비활성이 활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거잖아. 반응을 잘 안 해요. 가장 바깥쪽에 8개가 채워져 있는데 걔네들이 뭔가 다른 애와 결합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만족해.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원자 하나가 아주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아이지. 그래서 1원자 분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말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해? 가장 바깥쪽에 8개가 채워져 있으면 8인가? 가 아니라 0이야.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뭐였어? 화합물을 형성하거나 뭔가 반응을 할 때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얘 반응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 있지만 참여하는 애는 없는 거야.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원자과 전자는 0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돼요. 그때 얘가 가장 바깥쪽에 8개를 가질 경우에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6개 채우게 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문제. 질소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질소 몇 번이냐면 7번이에요. 해봅시다. 1S에 2개, 2S에 2개. 그럼 이제 7개 넣어야 되니까 2P에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가요. 자, 2P 오비탈은 방향성이 3개니까 상자를 3개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여기 3개에 들어갈 때 무슨 규칙 때문에? 훈트 규칙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자, 그러면 홀전자는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의 개수를 말하니까 질소의 전자 배치를 해보니까 얘 홀전자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냥 2P 그러면 요 3칸을 다 말하는 거야. 그럼 2P 오비탈은 최종적으로 2P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P 오비탈은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끔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X축 방향에 하나, Y축 방향에 하나, Z축 방향에 하나. 한 칸에 하나씩이다라고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칸이 꼭 X다라는 뜻은 아니야. 연결은 랜덤으로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만약에 내가 2PX라고 쓰면 이 2PX는 그냥 요거 한 칸 얘기하는 거야. 그럼 2PX라고 쓰면 전자를 최대 몇 개까지 넣는 거야? 한 칸이니까 2개밖에 못 넣겠지? 그렇게 된다. 이걸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마그네슘 2+.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그럼 원래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자. 원래 마그네슘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이렇게 하면 10개 채우는 거지. 3S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걔가 2+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잖아. 아까 전자 버릴 때 어떻게 한다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거 버릴 거니까 누구야? 3S2 이거 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예요. 그러면 걔랑 전자 배치가 동일한 원자, 그런 원소는 무엇이냐? 누구랑 같아? 10번과 같겠지? 네온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여기 80페이지에 솔베이 회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솔베이 회의가 학술 연구 모임이다. 그래서 1911년 처음 시작한 다음에 이제 자주 모이면서 화학과 물리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솔베이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진이 이렇게 있네. 아는 과학자 있나? 우리 얼굴 아는 과학자 몇 명 있잖아. 누구? 가운데 떡 앉아있는 아인슈타인을 알겠다. 그 다음에 여자가 한 명 있어. 이 여자는 누구야?
퀴리 부인 여기 있지 여기. 나머지 다 남자들이야. 누군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름을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여기 같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전자가 이렇게 배치되고 오비탈이 어쩌고 하는 것들이 정립되었다라고 그냥 알아두면 돼. 이런 회의가 있었구나. 81페이지 봅시다. 81페이지. 현대 원자 모형.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즉 뭐? 오비탈로 전자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며 전자그룹 모형이라고 우리가 말해. 근데 전자그룹 모형에 있는 1번이 아까 뭐였어? 오비탈을 결정하는 수치가 있었지. 그 수치 뭐라고 불러요? 수치. 무슨 수? 양자수. 양자수로 정해지는데 양자수는 4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지? 아까 파울리 베타울리 할 때 이런 말 했지. 하나의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는 양자수가 완전히 동일한 아이가 없다. 양자수는 다 다른 전자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 3가지 있었어요. 자, 에너지 낮은 거부터 채워진다. 뭐? 싸움 원리. 싸움 아니고 싸움. 쌓는다. 자, 그 다음에 한 오비탈에 스핀이 반대인 2개의 전자까지 배치될 수 있다. 누구의 원리야? 파울리 베타 원리. 베타적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어. 아, 원리는 여기 써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네. 알지? 자, 마지막.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에 가능한 쌍을 이루지 않게 홀전자가 많아지게 먼저 배치하는 것을 훈트 규칙. 훈트라는 사람이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1번. 주양자 수가 3이야. n이 3이에요. 세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와 오비탈의 개수, 최대 수용 전자수를 순서대로 써보자 그래서. 자, 주양자 수가 3이면 부양자 수는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겠지? 그럼 부양자 수가 0이면 무슨 오비탈? S. 근데 이건 세 번째 껍질이니까 3S. 1이면 3P. 2면 3D. 오비탈의 종류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비탈의 개수는 뭐로 결정돼? 방향으로 결정되지?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건 자기양자수예요.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니까 L이 1이면 ML. 자기양자수 0이잖아. L이 0이면 자기양자수도 0이잖아. 그러면 결국 0이 숫자가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방향이 하나야. 그 말은 오비탈이 1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양자 수가 1일 때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이니까 마이너스 L, 0, 플러스 1. 숫자가 몇 개 존재해? 3개. 그 3개가 방향이 3개고 오비탈이 3개다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자 3개로 표현했었지. 그 다음에 부양자 수가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몇 개? 5개의 방향이고 5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 오비탈의 개수 S오비탈, 3S오비탈 하나, 3P오비탈 3개, 3D오비탈 5개.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는 총 오비탈이 총 몇 개야? 9개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자수인데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 스핀 방향 다른 거? 2개씩 들어가지? 그러면 3S오비탈은 전자가 2개, 3P오비탈은 전자가 6개, 3D오비탈은 전자가 10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몇 개?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전자 껍질, 어떤 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의 개수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를 그냥 괜히 수식처럼 만들었어. 그래서 오비탈에 몇 개 존재하는가는 n제곱으로 결정돼요. 세 번째 껍질 n이 3이었잖아. 3의 제곱계만큼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고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 수용 전자는 n제곱만큼 된다. 이렇게 공식처럼 써놓긴 하지만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충분히 따질 수 있어. 아,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들어가 세 번째 껍질에 18개의 전자가 들어가지만 이 18개가 쭉 이어서 들어가지 않았지? 기억나지? 3S, 3P 다음에 누가 에너지가 더 낮아서 4S의 에너지가 더 낮아서 4S를 먼저 채우고 나서 3D가 들어가잖아. 그럼 3D 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게 되면 4S가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3D 오비탈은 원자과 전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또는 최외각 전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어쨌든 전자가 몇 개 이상 못 들어가?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0에서 7까지밖에 존재하지 못해요. 에너지 준위 도표를 표현한 두 원소의 원소 기호를 쓰시오 그랬는데 그냥 결국 전자가 몇 개 들어가나 따져보면 되겠네. 자, 첫 번째 1번은 전자가 결국 몇 개 들어있어? 3개밖에 안 들어있네. 누구야? 리튬이에요. 3번.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안 그리고 쓰면 어떻게 써? 1S에 2개, 2S에 하나 이렇게 쓰겠네. 자, 2번은 전자가 몇 개 들어있지? 7개 들어있어요. 그럼 몇 번? 7번 질소가 되겠지. 어떻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 2P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유는 무슨 규칙 때문에 그래? 훈트 규칙에 맞춰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홀전자가 몇 개야? 3개다. 원자과 전자는 몇 개지?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거니까 ES, EP가 다 원자과 전자에 포함되는 애들이겠지?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져서 15족에 해당해요. 다음 원자나 이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해봅시다. 자, 전자 배치하려면 여기 요거 보면 되지? 자, 그냥 산소 원자니까 8개 그냥 그대로 배치하면 돼. 어떻게 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예요. 자, 2P에 4개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아이고. 비오비탈은 방향이 3개니까 3칸으로 이루어졌지? 여기에 4개를 넣기 위해서 무슨 규칙 먼저? 훈트 규칙이니까 홀전자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쌍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산소는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원자과 전자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6개. 홀전자는 몇 개야?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기 3번 문제 끝에 보면 홀전자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홀전자가 2개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15번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하면 10개 채웠고 3S에 2개하고 3P에 3개를 채우는데 이 3P에 3개가 어떻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야? P오비탈은 3칸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지? 자, 홀전자가 몇 개다? 3개다. 또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원자과 전자는 세 번째 껍질 3S, 3P에 들어있는 거 더해야 되니까 5개다. 15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 칼슘. 근데 2 플러스 양이온이야. 해보자. 20개를 일단 넣어보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하면 이렇게 하면 일단 몇 개야? 18개. 원래 4S에 2개 있었는데 2 플러스 양이온이니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 4S에 있는 거 2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칼슘 양이온, 2 플러스 양이온은 요런 전자 배치를 하겠지.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P오비탈이 다 꽉 찼잖아. 혼자 있는 전자는 한 개도 없어요. 홀전자가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 18개의 전자를 가지는 18번과 똑같아요. 누구? 아르곤.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니까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따라가기 위해서 이온이 된다 라는 설명이 되는 거지. 염소도 마찬가지 해봅시다. 17개 먼저 17개 먼저 넣어보자. 17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원래 3P에 5개였는데 3P에 5개면 하나, 둘, 셋, 넷, 5인 거잖아. 여기 한 칸 비어있지? 요 한 칸을 채우면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무슨 이온이 되며?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돼서 여기를 채워요. 그러면 3P5가 아니라 3P6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 역시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졌어? 아르곤이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고 얘는 역시 꽉 찼으니까 홀전자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번. 문제가 이상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 자, 성질을 봐. 온천이나 화산 부근에서 원소 상태로 발견되는 썩은 달걀이나 마늘 냄새 등 자극성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게 뭘까? 생명체의 필수 원소인데 산소와 동족. 산소 몇 족이야? 16족. 얘 16족이네. 고무에 첨가해서 고무의 탄력성을 높이는 아이 황이에요. 황은 몇 번이냐면 16번이에요. 자, 문제에서 문제 2번에 에너지 준위 도표같이 나타내라고 하는데 그림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전자 배치만 하자. 16개의 전자를 넣어봅시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하고 3P에 몇 개? 4개. 자, 3P에 4개가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3개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들어간다는 거지? 자, 3P에 4개면 좀 마음에 안 들잖아. 어떻게 하고 싶어? 6개 채우고 싶잖아. 그래서 뭐가 잘 되겠어? E- 음이온이
잘 돼요. 전자 2개 가져다가 빈자리에 집어넣고 음이온이 잘 된다. 아까 산소도 무슨 이온이었어? 산화이온 E- 음이온이었지? 같은 족인 아이들은 비슷한 패턴의 이온이 된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